세계사 수능 특강 8강 개념 9. 자, 이 8강의 이제 마지막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전쟁입니다. 수특에서는 이 부분이 85쪽에 그냥 되게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공부할 때 비중을 적게 두면 안 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들의 사료 다 팍 가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해 놔야 돼요. 그동안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을 통틀어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종교개혁이 16세기였다면 이제 기존의 카톨릭, 구교로부터 새로운 교파들이 나온 거죠. 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16, 17세기라고 기억을 해두고요.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 3개 있습니다.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독일에서입니다. 네덜란드부터 보겠습니다. 네덜란드가 이때에는 에스파냐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에스파냐가 합스부르크 가문이 등장하면서 여러 결혼으로 상속된 토지가 되게 많아서 에스파냐 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독일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영역을 갖고 있었어요. 거의 합스부르크 제국이라고도 할 만하죠. 이런 종교전쟁 시기에 에스파냐라고 하면 엄청난 합스부르크 제국이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신교도, 칼뱅주의인 고이센이 확대가 되면서 카톨릭 위주로 튼튼하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던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립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딱 몇 년도에 독립을 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식 인정은 후에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하게 되고요. 자,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도 신교도, 칼뱅주의자인 위그노가 확대가 되죠. 그러면서 위그노와 카톨릭의 대립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학살과 같은 정말 잔혹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때 프랑스 국왕의 어머니 이제 섭정이었는데요. 자기 딸과 이제 앙리 4세의 결혼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앙리 4세는 귀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혼식에 이 앙리 4세가 위그노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위그노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이제 파리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려서 한 달 동안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좀 기억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었죠. 근데 결국에는 후에 앙리 4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위그노였다고 했었죠. 그러나 프랑스의 대부분의 사람은 가톨릭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앙리 4세는 본인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고요. 낭트 칙령을 반포를 합니다. 이거는 1598년이었고요. 위그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낭트 칙령은 루이 14세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요. 마지막 독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독일에서도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30년 전쟁이 폭발하게 됩니다. 1618년에서 48년까지 계속됐고요. 여기도 나오네요. 에스파냐. 그 거대한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그 지금의 체코인 보헤미아에서 이런 반발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카톨릭에 강화하고 이걸 막 강요하는 정책 때문에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끼어들게 되면서 구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신교 쪽의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국제전쟁이 되는 거죠. 덴마크, 스웨덴 등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고 프랑스는 가톨릭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스파냐가 싫어서 참전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참전했는지 보시고요. 국제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을 30년 동안 휩쓸면서 완전 폐허가 된 다음에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최초의 어떤 근대적인 의미의 조약이죠. 별표해 두시고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칼뱅파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의 내용을 칼뱅파에게도 적용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어요, 수능에요. 세 번째는 스위스와 네덜란드가 이제 합스부르크로부터 독립하는 거 정식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이때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해체되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해체되는 것은 후에 나폴레옹 때에 가서입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그만큼 정말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세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까 에스파냐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했다라고 합니다만, 네덜란드 남부는 국교도가 구교가 많았기 때문에 구교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카톨릭이요. 나중에 이 남부가 벨기에로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나머지 내용도 잘 공부를 해 두시고 연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두고 문제 풀고 선지 분석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